페이노르트 구단이 11일 프리스키 감독과 상호 합의로 결별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황인범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으로 보인다. 왜? 프리스케 감독 체제가 출범하면서 황인범이 페이노르트 유니폼을 입었고 프리스케 감독은 황인범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고 좋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기사 제목처럼 황인범을 영입한 감독이 떠난다. 페이노르트. 페이노르트 구단이 11일 프리스키 감독과 상호 합의로 결별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2024년 6월달에 페이노르트에 부임한 프리스키 감독은 8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진 않아요. 감독으로서 지난 시즌 시작할 때 영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감독이 경질되는 거 보면은 이게 구단 내부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에레디시비 네덜란드 리그 내에서도 일단은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5개 경기에서 성적이 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 성적. 그래서 리그 내에서는 좀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챔스에서 이 팀이 그래도 나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뭐 지난 1월 30일에 열린 릴 원정 가서 6대1 대패를 당하고 오기도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또 3대0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저희가 또 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라든가 이런 주축 선수들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그런 선수 영입권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이 감독과 마찰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나름 맨시티랑 또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단의 일관성 없는 결과와 팀이 끈끈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을 뭐 경질의 이유로 꼽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게 에레디지비 안에서 뭐 위트레여트라는 팀한테도 2대1로 패배를 했고 빌럼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 그 다음에 아약스 원정 가서 2대1 패배, 에이튼호번 원정 가서 3대0 패배 이러한 패배들을 당하게 되면서 일단은 경질을 했고 챔스에서는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챔스와 지금 페이노르트가 리그 안에서 보여주는 활약이 좀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단의 디렉터 같은 경우에도 뭐 안타깝게도 팀의 구조적인 발전이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을 했고 페이노르트는 이제 12일에 임시로 팀을 이끌 지도자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황인범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으로 보인다. 왜? 프리스케 감독 체제가 출범하면서 황인범이 페이노르트 유니폼을 입었고 프리스케 감독은 황인범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고 좋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제 황인범은 프리스케 감독 체제에서 공식 경기 24경기에 출전해서 2골 4도움을 올렸고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했을 때를 제외하면 이 감독 체제 아래서는 항상 주전으로 활약을 했다. 그리고 페이노르트 이제 프리스케 감독은 황인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가 있다. 뭐 솔직히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 황인범 선수에 대한 이 감독의 신뢰도는 여러분 거의 뭐 한 200% 이상이라고 저는 봐줬어요. 그래서 황인범은 이제 28세이고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 이미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매우 저돌적인 플레이에 볼을 잡거나 패스를 해야 하는 순간을 매우 잘 안다. 똑똑하다.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 그러면서 이제 황인범 선수를 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로 기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자 공격적인 팀으로서 공격적인 자질을 갖춘 선수를 원했다. 그래서 황인범은 마치 피를로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선수라며 잠재력을 꽤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의 수비수인 한츠코도 황인범의 존재감을 칭찬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선수와 새로운 스태프로 구성된 새로운 팀이다. 팀이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 황인범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황인범의 수비와 공격 모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공을 편안하게 다루며 팀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스케 감독이 떠나면은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될 거고 이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아마도 황인범 선수는 또 다른 주전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지금 새로운 감독 후보가 몇몇이 공개되고 있는데 맨유 출신이었던 에릭 테나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네덜란드의 헤렌벤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레전드 공격수 출신 로빈 반페르시 등이 대표적인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본멜 감독, 그 다음에 지오바니 반 프롱호스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경질됐던 누리사인 이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페이노르트의 물망에 오르고 있고 지금 가장 근접했던 감독 중에 한 명은 뭐 반페르시다라는 현지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여기는 여러분 페이노르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면은 셀링 클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수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와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그런 구단 중 하나고 은근히 빅클럽으로 선수들이 많이 팔려나가는 구단이고
팀이고, 그리고 감독들도 빅 무대로 진출하기 전에 털을 좀 가꾸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최고 이적료 영입 선수가 최근에 또 등장을 했고, 최고 이적료를 받으면서 내보냈던 선수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우에다라는 선수, 일본 선수인데 여러분, 우에다라는 선수가 이제 브류어라는 벨기에 클럽에서 이 팀으로 이적할 때 900만 유로를 기록하는 이적료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3,500만 유로를 받고 이번에 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넨이랑 할 때 챔스에서 히메네스가 또 득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원맨쇼를 또 했고, 그래서 뭐 유럽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매물로 떠올랐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뭐 토트넘 이적설도 있었고, 몇몇 이제 중소 빅 클럽들이 이 선수를 향해서 계속해서 구애를 했는데, 어쨌든 히메네스는 지금 AC 밀란으로 2025년 겨울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3,500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요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이제 가장 최근에 영입됐는데, 원래 황인범 선수가 우에다 영입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이기도 하네요. 지베즈다에서 800만 유로 이적했네요. 그러면은 800만이면은 한 120억이네요. 120억 현재 금액으로 환율상 120억. 이거는 페이노르트 구단 역대 이적료 2등에 해당하는 굉장한 금액을 지출한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구단은 솔직히 거쳐간 선수도 화려한 부분도 있어요. 판 호이동크 이 선수도 나름 해외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디르크 카윗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페이노르트 활약을 기점으로 리버풀에 진출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 위너도 한번 했었네요. 69, 70년대 굉장히 오래전인데 챔스도 한번 들어올린 이력이 있고, 에레디지비에선 16번의 우승을 기록을 했어요. 22, 23 시즌에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때가 아마 아르네 슬롯 시대 때 우승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 23 시즌. 그래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가장 최근에 빅리그로 진출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브라이튼에서 임대 선수들을 꽤 많이 데려와서 또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 울버햄튼에서 부에노도 이 팀에 와 있네. 오, 신기하다 여기. 그리고 역대 한국인 선수도 여러분 꽤 많은 선수들이 페이노르트를 또 거쳐갔어요. 송종국 선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페이노르트에 뛰었고, 그 다음에 김남일 감독님이 이 팀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임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 팀에서 뭐 출장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천수 선수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또 활약을 했는데, 최근 이천수 선수의 그 개인적인 뭐 영상들을 봐보면은 이 팀에서 좀 더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조금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해외 진출을 했을 때. 근데 상당히 외롭고 힘들었다라고 해요.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뭐 그때 당시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도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게 활발하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수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024년부터 황인범 선수가 이 팀에 또 진출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황인범 선수가 이 팀에서 어쨌든 이제 나이가, 여러분 황인범 선수가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96년생이면 뭐 한국 나이로 치면은 벌써 30살에 해당하는 나이기 때문에 이 팀에서 어쨌든 활약을 해서 앞으로 한 1, 2년 더 뛰고 더 좋은 클럽으로 이적을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프리미어 리그는 솔직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분데스리가 이런 클럽들에 가서 활약을 좀 하다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 도약을 좀 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황인범 선수 뭐 개인적인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페이노르트라는 구단에서 활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팀에서 뛰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인범이야말로 솔직히 진정한 허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 선수에게 허슬러라는 별명을 붙이는 거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유럽 개척을 위해서 미국을 먼저 도전을 했고, 미국에서 영어를 또 익숙하게 만든 이후에 러시아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고 유럽에서 뭐 큰 빅리그가 아닌 리그에 진출해서 또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을 때 운이 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리그가 중단이 됐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K리그로 돌아와서 짧게나마 활약을 했고, 그리고 다시 유럽 도전을 하기 위해서 세르비아
리그라는 리그로도 진출을 했고 황인범이 세르비아 리그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도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세르비아 리그에 진출했던 선수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선수들은 꽤 많아요. 뭐 2부 리그나 이런 곳에서 뛰었던 선수는 있는데 일부 메이저 팀에서 뛰었던 선수 이제 파르티잔에서 활약했던 김치우 선수 정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김치우 선수가 뛸 때 인천에서 선수 한 명이 더 가긴 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네임드 선수는 김치우 국가대표에서 왼발잡이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던, 근데 김치우 선수가 진출했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게 세르비아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월급도 꽤나 오랜 기간을 밀리고 그 다음에 선수단의 운동 환경, 그 다음에 숙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세르비아 무대에서 좀 버텼다. 그리고 제가 보스니아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동유럽,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유럽이 여러분 다 똑같은 유럽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당장 진짜 뭐 유럽에서 좀 경제적으로 빵빵한 나라들, 뭐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요런 나라들에 가서 생활을 하면은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아요. 오히려 뭐 우리나라보다도 살기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동유럽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로 가는 순간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어요. 약간 제가 보스니아에 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나라 한 80년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90년대 제가 그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나마 그때 당시의 문화나 생활을 접하면은 진짜 약간 힘들어요. 물론 물가도 싸고 여러모로 좀 편안한 경우도 있는데 날씨도 굉장히 춥고 상당히 외롭고, 하지만 뭐 황인범 선수는 여러분 동유럽에서 세르비아에서 지베즈다라고 하면은 아시아로 치면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현대와 같은 구단이기 때문에 그 세르비아 최고의 구단에서 뛰었기 때문에 물론 대우를 굉장히 어느 정도 받고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뭐 이제 뭐 급여가 밀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겠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황인범 선수에 대한 기사도 많이 뜨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팀에서 어쨌든 활약을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까지 진출한 이 허슬러 황인범 선수를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배로 가 있는 서령우 선수도 빠르게 이 팀에서 잘 해가지고 또 다른 팀으로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그 세르비아 쪽에 유럽의 세리에 A에서 은근히 스카우터들을 많이 파견을 합니다. 동유럽 쪽에 프리미어 리그는 웬만해서는 뭐 파견을 하긴 하지만 벨기에나 이쪽 시장, 네덜란드 시장을 은근히 많이 눈여겨보고, 약간은 세리에라던가 네덜란드 이쪽 스카우터들이 세르비아나 저기 루마니아 뭐 이쪽 동유럽 쪽으로 스카우터들을 많이 파견해서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나 세리에를 한번 거치고 난 이후로 더 빅클럽에 파는 구단이 꽤 많은데,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뭐 세르비아 국적을 가진 혹은 뭐 아프리카 쪽 계열 선수들을 이 동유럽 구단들이 잘 키워요, 어릴 때. 왜냐하면 이 구단들이 유일하게 또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어린 선수들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이 어린 선수들을 많이 키워서 판매하는 구단 중 하나인 이 세르비아 구단도 옛날부터 많이 키워서 팔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린 선수들도 이런 동유럽 구단, 특히나 뭐 세르비아에서 지베즈다 정도 되는 구단에 진출할 수 있으면은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황인범 선수 부상 이슈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열렸던 스파르타 로테르담 과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또 경기를 나왔거든요. 일단 감독이 없는 공석인 이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일단 어떤 롤 부여받아서 출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